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발표를 왠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은 막 부담이 막 듭니다. 아, 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교육 절감 경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그냥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 고민의 과정 또 그리고 그 해결의 과정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은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다시 연구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교육적 경험과 정책적 경험,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예스와 노우로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네, 아, 제가 그 연구를 시작할 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그 사교육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사교육을 하지 말자 그런 것에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이자, 그다음에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그 요소를 줄이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자료들이 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관계가 좋아졌다거나 불필요한 사교육을 좀 지출하지 않게 됐다거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그 안목들을 갖게 되었다거나 또는 실제 교육 정책에 같이 참여하면서 실제 그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 경험들을 같이 한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연구를 통해서 구체화되거나 체계적인 그 과정이 연구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고 그 변화가 되었다면 그와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교육을 절감하고 극복해가는 그 과정들은 아마 하나의 과정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다른 고민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극복하는 방식도 분명히 다양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하게 그 방안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매우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교육 절감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보다 다양하게 알게 된다면 앞으로 이 단체에서도 그에 대한 방안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교육의 절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쉬워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들은 참 많이 하지만 이런 그 절감의 어떤 그 경험들을 우리가 모델로서 끌어낼 수 있다면 다른 곳, 즉 사회적으로나 어떤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사교육이 절감됩니다 하는 그 제안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됐어요. 앞부분은 보다 깊이 있게 어떻게 그 사교육 절감이 이루어지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깊게 분석하는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고요. 뒷부분은 그 절감하는 그 과정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연구인은 그 다양한 유형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 그리고 또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유형을 도출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척도화하는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의 질적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절감 경험을 한 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제 질적 연구를 할 때에는 인터뷰를 하면서 10분 정도의 그 사교육 절감 과정에 대해서 깊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교육 절감 경험을 한 집단 안에 포함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대부분이 사교육 절감 경험을 했어야 그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인터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84명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응답해 주신 분들이 484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교육 절감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사교육 절감 경험에 대해서 나의 그 경험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겠다 한 분, 10분을 추출해서 또는 선정해서 또는 추천을 받아서 더 깊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재미있었던 그 결과들을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단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를 여쭤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많이 왔을까요? 저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줄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 비용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가장 많이 응답한 분들이 우리 사회 교육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서 온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거의 한 50% 정도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정도의 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보다 더 적으로 자녀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라고 응답한 분들이 그 다음이었었고 그 다음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아마 우리 사회의 사교육의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그 단체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텐데요. 가장 많았던 것이 강좌 수강이었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강좌들을 들으셨나요? 네, 강좌 수강을 통해서 아마 그 단체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외에도 특별 모금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네,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등대 모임, 그 지역 등대 모임을 하면서 또는 지역 모임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비율은 비슷비슷합니다. 또 정책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의외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좌 수강이 가장 많은데요. 강좌 수강 중에는 어떤 강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요? 굉장히 많았었죠. 네. 기억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전부 지금 다중응답을 허락한 그 문항들입니다. 등대지기 학교가 제일 많았어요. 네, 등대지기 학교 영향이 제일 많았었고 그럴 줄 아셨어요?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행복한 진로학교 이게 많았었고 그 다음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의외로 제가 뇌과학에 대한 그 강좌가 많았어요. 근데 뇌과학에 대한 강좌가 여러 번 실시가 된 것이 아닌데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강좌, 그 다음에 꿈 있는 공부 이런 강좌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강좌들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강좌들이 있었는데요. 짐작하시는 것과 비슷한가요? 네. 그리고 네. 사교육 절감 경험을 조금 항목을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에 따라서 사교육 절감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길수록 사교육 절감 경험을 많이 했다고 응답했을까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을까요? 네,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교육 절감에 있어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차이를 했을까요? 제가 네 가지 영역으로 조금 나눠서 여쭤봤습니다. 정서에 있어서 불안감이 좀 줄었다라고 응답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내가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 그러니까 생각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영역 인지적인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자녀 관계잖아요. 그죠? 자녀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게 됐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라고 그래서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참여의 영역에 있어서 함께 하면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한 그 영역들로 각각 물어봤습니다. 어느 쪽이 가장 많았을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제도 변화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장 그 많이 도움을 받고 공감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의외인가요? 네. 그 다음은 어딜까요? 저는 정서적인 영향이 클 거다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거보다는 이렇게 내가 듣고 보니까 여러 강좌를 듣고 또 정보를 얻게 되고 보니까 그 주변에서 듣는 정보가 아니다. 옆집 아줌마와 함께 의논하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그 제도적인 변화가 많았었고 그 다음이 이제 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얘기했고 의외로 정서적인 부분이 가장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을 때에는 정서적으로 나는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 걱정이 안 돼. 그런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성장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교육비 증감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 하는 것을 여쭤봤을 때 활동을 하면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47.5%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였습니다. 그런데 유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감소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었고요. 증가로 응답한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그러니까 92.1% 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감소했 혹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그 자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용으로는요. 그러나 주관적인 응답으로는 사교육비 증감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사교육비의 절감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질적 연구를 먼저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교육 절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현주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에게 11시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4분 남아서 한 10분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상담학 교수로 있는 한영주입니다. 네,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상담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주로 상담이라는 게 인간의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람의 변화라는 걸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뭔가 변하는 건 같은데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 그런데 이 전체적인 평균은 1점에서 5점이 됐어.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기는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방금도 저희가 이제 숫자를 보긴 했지만 저 등대학교에서 내가 뭘 받았어도 그게 이제 3점이야, 5점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을 사실은 질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게 질적 연구고요. 저희는 이번에
질적 연구를 통해서 사교육 절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그냥 뭐 등대지기 학교 들으니까 좋아졌어. 그럼 사교육비는 별로 절감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해졌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사교육 절감 경험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한 사람들을 추천받고 또 저희가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10분의 절감 경험자들을 그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깊이 있게 탐색을 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경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모든 100명의 경험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의 본질이랄까요? 핵심들을 뽑아서 저희가 이 경험, 변화 경험의 과정과 유형을 저희가 연구 절차에 따라서 도출했습니다. 약간은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요.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0명이었고요. 이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특히 자료에 근거해서 작은 이론들을 도출하는 근거 이론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말씀 저희가 소개받은 것처럼 신 교수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질적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박순희 선생님 저희 셋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보시면은 여러 과정도 있었는데 네. 참여자들은 10명, 평균 연령은 47.2세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들이셨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경우로 저희가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단체 활동 기간은 최소 2년 5개월부터 최대는 몇 년이죠? 최대가 8년. 그러니까 평균은 5년 8개월로. 이 이유는 저희가 1, 2년 안에 이 변화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정에서 어떠한 절감 경험을 했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그 경력을 저희가 선정 기준에 포함을 했습니다. 네, 자료 분석 방법은 이제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전 질적 연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연구가 사실 개인의 얘기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10명의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질적 연구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그냥 그 타당성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럴만 하구나. 한 사람의 경험이지만 그 안에서 경험의 본질이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공명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공명이 뭔지 아시죠? 이게 뭐가 주파수가 맞으면 여기서 띵 쳐도 저쪽에서도 울림을 느끼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각 사람들의 경험을 얼마나 공명하는가가 연구의 타당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윤지 대표님께서 보고서를 보면서 오셨다고 하시길래 연구가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양적 연구를 보시면 복잡하지만 질적 연구를 보시면 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범주, 하위 범주 이렇게 쭉 개념 뽑았던 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네, 이게 결과입니다. 근거 이론에서는 이런 패러다임 표로 사교육 절감의 과정이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게 어떤 거지? 뭔가 여기 중심 현상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좀 더 도드라져야 되는데 사교육 절감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경험이 중심 현상인데 그게 뭡니까? 기준이 분화돼 유연해짐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맥락과 인과 조건 그리고 이 중심 현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며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가, 전략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게 여기 작용 상호작용 전령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합니다. 잠깐 하나하나 보자면요. 중심 현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죠? 이 파란색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기준이 분화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었다는 뜻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힘들어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뭐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준이
다 분화되면서 그 결과적으로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그 기준의 분화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참여자분들의 경험이십니다. 전부. 나는 이게 아이한테 주는 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나의 욕망을 아이한테 투사했구나.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이런 그 표현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이를 도구화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아이를 위한 것과 나 자신을 위한 것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내적인 기준의 분화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난 애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것 같지? 이건 내 잘못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얘기하군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같이 있구나. 분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화되는 것을 알고 가벼워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거는 기준이 다가 아니다. 특히 대부분 여러 기준이 있지만 뭐 공부를 잘하는 거 하나가 성공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성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제대로 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길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기준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이런 기준들의 분화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준의 분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하나의 생각, 경직된 거죠.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터널 비전이었죠. 하나로만 봤으니까. 좁은 비전으로 보다가 넓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이게 중심현상이었고요. 중심현상을 발생하게 만드는 인과적인 맥락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건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였냐면요. 이 단체에 오신 거, 단체에 와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기준의 분화를 일으키는 만남들이 있으셨어요. 그 만남들이 등대 모임이기도 하고 지지 모임이기도 하고 여러 모임이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 교육적인 어떤 만남들이 있었고요. 그 만남을 발생하도록 이끌었던 게 뭐냐면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분은 이 사교육 절감 과정에 경험에 참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갈등은 대표적으로 내적인 갈등.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인가? 내가 엄마로 잘하고 있는가? 이 교육이 괜찮은가? 라고 한 내적 갈등과 또 하나는 외적으로 아이와의 갈등 때문에 이 절감 과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셨더라고요. 다양한데 뭐 옆집 엄마가 옆집 그 문패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게 붙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물어보셨다는 분도 계셨고, 신문 광고를 보고 오신 분도 계셨고, 누가 가자 그래서 그냥 좋은 교육 있대. 안 그래도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육이 있다 그래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내적인 외적인 갈등이 있었던 분들,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단체를 만나게 됐고 이 중심 현상을 경험하시게 된 거죠. 중심 현상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다 배경이 있으셨습니다. 원 가족에서의 교육 경험과 본인이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서도 경험들이 다 있으셨어요. 예전에 학원 강사 하셨던 분도 몇 분 있으셨고, 뭐 자기 누가 뭐 조카가 학원에서 뭘 경험했는데 뭐 안 좋았던 경험들,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맥락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이걸 굉장히 양가적이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힘으로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교육이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 가운데에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이런 과정을 맥락 안에서 중심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 중심 현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분화되어 유연해지는 것이었죠. 이 내적 기준이 분화되고 유연해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분화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전략들을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작용 상호적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초기 진입도 그렇지만 유형이 나눠지는데요. 가장 크게는 아이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작용 상호작용 전략은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맞춰가는 거였어요. 그 다양함이 뭐였냐면요. 보시면은 어떤 경우는 사교육을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좀 굉장히 고민했던 게, 사교육을
안 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절감하게 되면 더 줄어들 것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교육을 동일하게 하거나 혹은 안 하던 사교육을 하게 되더라도 분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심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세세한 여러분 경험들이 나왔어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 뭐 보고서를 보실 수는 없을 거고 이번에 저희가 이 질적 연구 결과만 가지고 학술지에 게재가 됐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제 생각에는 네, 되게 어려운 학술지에 저희가 투고해서 6월 30일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박수 치셔야 되는 거 진짜. 네, 질적 연구에서는 가장 탑 저널에 나왔고요. 교육일 유학 연구라고. 네, 그래서 심사평들도 뭐 힘든 평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와의 관계 자체가 변화되는 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 갈등이 진행돼요. 갈등이 진행되는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지모임을 활용하는 분도 계셨고, 공부를 더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마음을 다잡는 분도 계셨고, 네, 진로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계셨습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고군분투하는 그 다양성은 이 중재적 조건에 의해서 많이 달라졌고요. 어떤 환경에 사느냐, 사교육 과열지구에 사느냐, 다른 곳에 사느냐, 혹은 뭐 엄마가 어떻게 얼마나 강단이 있느냐, 소신이 어떠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아이가 학습에 그 성향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작용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생기는 것 모두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부모 자녀의 관계, 특히 그곳의 관계에서 부모 역할이 달라졌다. 한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죠, 서브젝트가 나였다면 이제는 아이가 주어고 나는 반발자국 뒤에서 조력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달라지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까 말씀하신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이 학습을 통해서 드러났었는데 그 부분에서 잠잠해지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또 굉장히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는 아이만 주도적으로 살게 된 게 아니라, 학습을 하게 된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됐다. 아이의 교육에 올인하거나 내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복종적인,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 결정하면서 주체적으로 살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체에서.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단체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지속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셔요. 네, 요거를 조금 더 과정을 요약을 하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특히 아이가 공교육에 진입하면서부터 소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려우셨습니다. 그 불안과 갈등을 만남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교육 절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랑 갈등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이제 저 유형 중에 네 유형 중에 세 유형이셨는데, 아이랑 갈등이 없으면 사실 이 절감 과정에 진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내적 갈등이 없다면 갈등과 불안으로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단체의 만남, 혹은 지지하는 사람들의 만남, 의식이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강의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이 내적인 변화와 분화와 확장이나 내적인 변화,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는 관계 재정립이 계속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화 확장이 먼저 일어나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 재정립되고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내적 외적 분화 혹은 뭐 관계 재정립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흔들림과 대처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특히 입시 장벽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때의 흔들림은 이 최초의 흔들림과는 다르더라. 그때는 외부에 의해서 나의 중심, 뿌리까지 흔들렸다면 지금은 중심을 잡고 있지만 대처 방식 때문에 흔들린다. 하지만 또 괴로운 거는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만남과 깨달음의 이 사이클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만 쌍화살표죠. 양방 화살표. 이렇게 요 서클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로서는 안정과 도전의 단계. 이게 완벽한 안정이 아니고요. 흔들리지만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안정. 그리고 도전이라는 말은 전에는 내가 보지 않았던 혹은 발도 딛지 않았던 영역으로 내가 조금씩 더 가면서 주체적으로 살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 유형만 말씀드릴 건데요. 놀라운 기미를 미리 누설한다면 이 저희가 질적 연구는 10명의 자료를 가지고 정말 저희가 수십 번까지는 아닌가? 10몇 번일까요? 네, 만나면 정말 그 밥을 같이 계속 먹으면서 밤까지 있으면서 이 분석 과정을 했는데 이 10명의 자료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나중에 신 교수님 발표하시겠지만 양적 연구 뒤에 이제 다시 또 설문지를 해서 나온 유형과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들 유레카를 완전히 너무 좋아 이렇게 영어 연구를 잘했구나. 뭔가를 발견했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발견해낸 거거든요. 네. 여기서 발견한 그 유형은 이 4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제가 이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의식 변혁형, 네, 점진 성장형, 대안 추구형, 압박 저항형이 4가지. 이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하나씩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의식 변혁형은 제가 그 별칭을 지었습니다. 뭐 번개형 이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 송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때 유레카형으로. 이거는 뭐냐면요, 이 유형은 아이와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교육 절감 과정에 진입하는 요소였어요. 아이 갈등 때문에 왔고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강의에 참석하고 왔지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이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내 욕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분 한 참여자분께서는 회심의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뭐 종교관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아이를 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다. 이런 유형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중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 현상이었고요. 그 이후에 아이와의 관계가 조정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직진으로 변화를 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번개 한번 맞으면 대추나무 쫙 갈라지듯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기준도 달라지시고 사회 의식이 처음에 없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거의 사회 의식이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직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유형만 있으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유형은 저희가 대안추구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별명으로는 저희가 뭐 유기농형 이렇게 네, 이 공교육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대안적인 삶을 원래 추구하셨고 사회 의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이 교육 자체도 하나의 본인들이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갈등은 아이와의 갈등보다는요 없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의 내적 교육 가치관 갈등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자연주의 이런 학습하시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살았는데 공교육에 진입한 이후부터 이분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교육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분들은 단체와 만나시고 또 쉽게 그것들을 버리셔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중심 현상이 내 기준만이 다가 아니구나. 또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성공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으셔요. 적극적인 진로 탐색, 아이의 진로 탐색을 그냥 좁히지 않고 확 넓히시고요.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탐색하시면서 이분들은 오히려 사회의식 강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시면서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대안추구형이고요. 세 번째는 압박 저항형인데요. 압박 저항형은 저희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사교육 과열지구에 계셨던 분들이긴 했어요. 근데 거기만은 아니고 하여튼 주관적으로 느끼는 과열이 있으신 거죠. 거기에서 본인은 꼿꼿하게 내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 하셨던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봤는데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장벽에 부딪히시는 거죠. 이걸로 안 됐나? 특히 이제 아이가 왜 엄마 난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힘드신 거죠. 내가 잘못했나? 내 소신이 달랐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각계전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분들이 와서 단체와 만나면서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내 길이 괜찮았어. 혹은 나는 진짜 망망대해 깜깜한 망망대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 엄해 섬에 또 있네. 등대를 만났다. 같이 만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식이 강화되고 특히 지지 모임에서 많은 그 유익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압박저항형은 별칭을 말씀 안 드렸는데 독립투사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점진성장형. 예, 끝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유형인데 원래 저희가 했던 그 명칭은 고민지속형이었어요. 고민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칭을 햄릿이라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교육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이분은 진입 시에도 아이와의 갈등도 높으시고 내적인 교육 가치관 갈등도 높으셔요. 네, 이분들이 단체와 만나면서 이게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 교육의 문제였어?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끼기도 하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기준의 분화와 확장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고민이 지속됩니다. 이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유레카형은 쭉 직진하시지만 이분은 계속 뱅뱅뱅 도셔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 사교육에 대한 불안들, 또 주변의 압박들이 크고 본인 안에서도 갈등들이 크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계속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했어도 분별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 걱정이 절감됐지만 여전히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제 저희가 사실 3D로 만들고 싶었는데 기술이 없어서 예, 부모 자녀 관계로 이렇게 시작되신 3D면 이렇게 보시면 좀 난데 고민으로 시작된 게 여기 지금 의식 변형, 점진성 이 고민 지속하시는 햄릿형은 사실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의 고민과 내 아이 사교육 문제와 또 제도의 고민 이렇게 저희가 교육 생태계라고 저희가 명칭을 뒀는데 이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이 시작되고 이 단체 참여를 통해서 절감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 변혁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사회 제도에 대한 고민까지 직진하시는 분들이고요. 반면에 이 햄릿형은 자녀 관계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실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시는 분이죠. 예. 네. 근데 하지만 진짜 고민이 복잡하지만 진지하고요. 이분들은 자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안추구형은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 제도에 대한 고민에서 하셔서 제도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아까 독립투사형은 교육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관계와 사회 제도의 고민에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되시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그래도 15분이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질적 연구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그 논의를 한다면 갈등으로 시작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핵심은 이런 기준의 분화와 유연함이라고 하는 내적인 변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항상 중심에 있더라 변화에서 이 부분. 또 하나는 한 번 해결됐다고 쭉 직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갈등하고 해결하는 순환 과정이더라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스포일러를 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뒷부분의 양적 연구를 우리 신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와닿는 이야기라는 느낌이 드시는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전부 다 공명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얘기들이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나의 얘기 같고 또 우리 이야기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을 때 이게 좀 너무 많다 이런 느낌도 좀 드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공유가 가능한 방식으로 앞에 있는 결과들을 설문지나 혹은 진단지의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고민들이 이게 같이 우리 MBTI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그 연구 결과들을 활용을 해서 진단 척도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진단 척도를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얘기했던 그 질적 연구에서 그 변화의 요인들을 추출을 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를 예비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항을 수정해서 다시 본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재미있게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듣게 되셨을 텐데요. 설문지 문항을 보시면 그것이 훨씬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를 오게 되거나 아니면 사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크게 진입하게 되는 요인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녀 관계의 갈등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 부모가 사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엄마 말씀을 제가 따를게요 이러면 아마 단체에 오실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관계에 대한 갈등이 중요한 한 지표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의 중요한 요인으로 사교육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하게 될 때는 크게 이 두 가지 척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다시 세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꾸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들의 그 경쟁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 올라와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네가 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다양한 형태의 그 대안적인 어떤 교육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부분은 이제 사교육에 대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옆집 그 아줌마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다가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교육제도에 대한 갈등,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에 대한 갈등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관계 갈등이나 사교육 관련 고민의 형태가 모두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아까 앞에서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이 진입할 때 양상이 달랐습니다. 네, 진입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고민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매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 다른 고민을 가지고 왔더라도 아까 중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공통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이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녀 관련된 사교육과 관련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심 현상을 어느 정도나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상황을 얼마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문제에 대한 자각이에요. 문제에 대한 자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자각은 그 자체가 해결은 아니지만 해결로 가기 위한 진입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고쳐야 돼. 그 다음에 기준이 확장되는 경험. 나의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리고 교육제도,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가야 되는 교육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이 중심 현상의 가장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지의 문항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단체에 와서 많은 분들은 자녀 교육의 고민과 관련된 구체적인 노하우와 방법들을 얻었을까요? 실제로 얻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그 영역을 보니까 먼저 자녀관계 개선 전략에 대해서 얻게 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영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교육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사용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합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로에 대한 확장된 의식을 얻게 되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지 모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을 해결해가는 방안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높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지 이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진단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체 회원의 경우에는 아마 아까 그 쌍방 흔들리면서 경험해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경험 속에는 이것을 배운 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 속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방해 요소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해 요소에 대한 인식의 영역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척도를 개발해서 설문지로 한번 실시를 해보게 되면 앞에서 질적 연구에서 도출됐었던 그 경험을 보다 간단하게 혹은 보다 효과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을까요? 네, 추출해낼 수 있다고 봤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추출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척도에 있어서 지금 회원과 비회원을 같이 그 설문 이 진단 척도를 가지고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실제로 여러 척도에서 차이가 있게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유형이 이 진단 척도를 통해서도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아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저희는 같이 연구를 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의식 변역형 기억하시는가요? 네, 그 의식 변역형 유레카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 유형의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군집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집 1은 어디일까요? 네, 색깔이 다르면 더 좋았을 텐데 군집 1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이 유형은 맨 앞에가 자녀관계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나, 둘, 세 개가 사교육 관련된 고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높죠? 자녀관계 갈등이 가장 높아요. 사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자녀관계에 대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단체에 들어와서 함께 하게 된 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이 잘 대처해 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레카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두 번째 유형은 군집 2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의식 갈등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집단이 대안추구형입니다. 그래프를 아주 자세하게 보시기는 어려울 텐데 이 중에서 다른 갈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녀관계 갈등이라든가 경쟁 불안이라든가 주변의 압력을 잘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의식이 많은 부분이 교육제도에 대한 갈등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유형이 대안추구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세 번째가 사교육 압박 고민 집단입니다. 여기는 자녀관계 갈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사교육과 관련된 그 세 개의 척도에서 모두 아주 높은 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교육 과열지구라고 말씀드렸었죠.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군집 4는 어떨까요? 아까 햄릿형 내지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점진 성장형이라고도 했는데 고민으로만 보면 전반적인 교육 고민 집단 이렇게 잡아보기는 했습니다. 이 집단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맨 위에 있는 그 그래프인데 전체적으로 고민이 다 높아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 4가지 유형 외에도 한 가지 집단이 더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교육 고민이 없는 집단이었는데요. 여기는 뭘까요? 저는 맨 처음에는 완전히 그 해결이 된 집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아직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질적 연구를 했었던 것과 척도를 개발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왔던 그 4가지 유형이 일치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앞에 했던 연구가 타당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진단 척도를 해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유형을 또 이렇게 도출해 보면 이야기할 공감대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각 이 유형들이
회원과 비회원의 경우에 이 척도 점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까요? 차이를 보여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활동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차이가 좀 있었어요. 재밌게도. 맨 처음에 인식의 변화, 즉 이제 이 부분 제일 첫 번째 이것은 내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내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회원과 비회원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교육제도의 문제이기도 해서 같이 해결해 가야겠구나 하는 그 인식, 즉 두 번째 척도와 세 번째 척도에 있어서는 1, 2, 3, 4, 5 다섯 개의 집단 모두에서 회원과 비회원과 회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긍정적인 점수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모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군집 1은 어떤 유형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의식 변역형, 유레카형. 유레카형으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 집단들은 이 세 가지 비회원인 경우는 전부 다 점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낮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회원도 군집 1이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군집 1의 경우라도 어떤가요? 점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집 2도, 군집 3도, 4도 이렇게 전부 회원, 비회원에 비해서 회원의 경우가 훨씬 이런 교육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 전략, 극복 방안은 어떨까요? 아까 관계 개선 전략이나 적절한 사교육을 활용하는 전략, 진로 확장 전략, 지지 모임을 활용하고 있는 것, 제도 개선 활동 전부 마찬가지로 비회원의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이 많았던 반면에 역시 군집 1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이 많았지만 역시 회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더 위쪽 플러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군집 2, 3, 4 모두 그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집 5는 문제가 고민이 있다고요, 없다고 고민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재밌을 텐데요. 이따가 그 진단지를 실제로 경험해서 유형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대신할까요?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진단지를 해보면 이와 같은 그 프로파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4개의 척도를 가지면 사교육과 관련된 고민 유형,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사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다. 그 4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을 보면요. 그런데 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가요? 교육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극복 방안,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이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교적 교육에 대한 극복 방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민이 같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경우는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나와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르구나. 다른 것에 대한 이해, 그것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형지 또는 앞에 질적 연구와 함께 그 연결지어서 사교육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들이 같이 공유되고 또 지역 모임에서도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교육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MBTI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교육과 관련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앞에서 했던 그 질서 경험들이 잘 연결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양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그 교육 현안들이 바뀌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우리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안이 바뀌는 것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단지 정보의 제공이나 습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변화의 가장 핵심 기제, 질적 연구도 그렇고 또 속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준이 분화되는 것. 나의 기준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는 나의 욕심을 버린다는 것, 나의 기준이 아니고 아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나의 기준을 넓히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다른 경우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핵심적인 그 변화 기제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단지 정보의 습득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와 아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변화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의 절감 과정을 보시면 아실 텐데 결코 하나의 프로세스로 매뉴얼화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또 우리의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갈등하고 또 해결해가는 그런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또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민이나 대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절감 과정이 단지 돈의 문제 또는 비용의 절감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이 가족 관계의 문제와 그다음에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적 제도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모델로서 사교육 절감 과정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함께 실시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 단체에서 제안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